지금부터 2026년 제3회 전기기능사 필기, 전기이론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똑같은 전지 N개를 직렬로 접속한 경우 최대 전력이 되기 위한 부하저항은 전지 1개 내부 저항의 몇 배인가? 자, 지금 이 문제는 전지, 그림 볼게요. 건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 전지 N개. 자, 몇 개인지 모릅니다. 뭐 2개가 될 수 있고 10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지 N개를 이렇게 직렬로 접속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직렬 접속. 자, 최대 전력이 되기 위한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은 요거 가지고 가셔야 돼. 최대 전력을 공급하려면 또는 최대 전력이 되려면 우리 건전지의 내부 저항과 부하 저항이 같을 때다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걸 아셔야 풀 수가 있다 보시면 돼.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건전지 내부에는 지금 요것처럼 이렇게 기전력도 있고 내부 저항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건전지 하나에 기전력 하나, 내부 저항 1개라면 요걸 지금 그림처럼 만약에 2개가 연결됐다. 그러면 내부 저항 2개, 기전력 2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 전력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저항 이 R값하고 여기 전체의 내부 저항이 같게 됐을 때 최대 전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내부 저항 R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ohm이다. 그러면 이 내부 저항이 건전지가 2개면 2ohm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하 저항도 2ohm일 때가 최대 전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지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내부 저항은 개수 곱하기 하나의 내부 저항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저항은 얘랑 똑같아져야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1개 내부 저항에, 즉 요거 1개 내부 저항에 몇 배가 돼야 되냐 물어봤으니까 여러분은 N배가 되면 최대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를 보니까 1번에 N배가 있죠. 답은 1번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4ohm의 저항과 6ohm의 저항을 직렬로 접속할 때 합성 컨덕턴스는 몇 모인가? 자, 컨덕턴스는 기호가 G입니다. 그래서 합성 컨덕턴스를 제가 G0라고 한다면 얘는 저항의 역수예요. 이렇게 저항 역수. 다시 한번 합성 컨덕턴스는 합성 저항의 역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항이 지금 4ohm 얘가 R1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6ohm 얘가 R2입니다.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대요. 그러면 저항을 직렬로 연결해 보자고요. 이렇게 R1과 R2 두 개 저항 R1 얘가 4ohm이고요. R2 얘가 6ohm이면 합성 저항 R0는 직렬일 때는 그냥 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4 더하기 6 하니까 15ohm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합성 컨덕턴스는 합성 저항 역수니까 이거 10분의 1 되겠죠? 그러면 0.1 모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기 1번에 있습니다. 답은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서로 다른 종류의 두 금속을 접속하여 여기에 전류를 통하면 그 접점에서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난다. 줄열과 달리 전류의 방향에 따라 열의 흡수와 발생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 현상은? 자, 우리 3번 문제는 여러분이 요거 밑줄 그어놓으세요. 서로 다른 종류의 두 개의 금속. 만약에 문제에서 서로 다른이 아니라 그냥 동일한 금속, 그러니까 하나의 금속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동일 금속이라 나오면 여러분은 톰슨 효과 고르시면 돼요. 지금은 동일 금속이 아니라 이종 금속입니다. 이종 금속은 종류가 다른 금속이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종류의 두 금속을 접속해서 또는 접합해서 라고 줍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누면 돼요. 첫 번째가 지백 효과. 자, 두 번째가 펠티어 효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이종 금속,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을 접합 또는 접속한 다음에 온도 차이를 두면 전류가 흐른다. 이게 지백 효과고요. 자, 반대 개념입니다. 전류를 흘려주면 자, 온도, 즉 열 발생이나 흡수가 일어난다. 그러면 펠트 효과입니다.
자, 요것만 가져가시면 돼. 지금처럼 서로 다른 종류 하면, 이종금속이구나. 그러면 답은 지배가 아니면 펠티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조건이 전류를 통하면, 즉, 전류를 먼저 줬잖아요. 그러면 펠티어가 답이고, 지금 요 문장 아니고, 만약에 온도의 차이를 뒀더니 전류가 흐른다 하면 지배기입니다. 요것만 가져가시면 돼. 지금처럼 전류가 먼저 나왔으니까 펠티어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답은 3번 펠티어 효과 또는 펠티어 효과라고 합니다. 문제 4번. 비오사바르 법칙의 표현식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는 공식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와요. 꼭 가져가세요. 우리 비오사바르 법칙이 뭐냐면, 자, 이미 도선에 전류 I가 흐릅니다. 전류가 I가 흐르는 상태에서 아주 미소 길이, 아주 짧은 길이, 여기 점에서 R만큼 떨어진, 요 R만큼 떨어진 이 점에서는 자개색이 H가 발생하는데 그 자개색의 H가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공식 암기할게요. 자, 여기서 R만큼 떨어진 이 점에서 자개색이 H는 4파이 R 제곱분의 I dl 그다음에 사인 세타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요 공식 찾아라 이겁니다. 그럼 보기에 3번에 있죠. 4파이 R 제곱분의 I dl 곱하기 사인 세타가 비오사바르 법칙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문제 5번. 기전력 4V, 내부 저항 0.2ohm의 전지 10개와 저항을 직렬로 접속시켰다.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4A일 때 저항은 몇 ohm인가? 자, 기호를 먼저 써보겠습니다. 기전력은 기호가 2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저항, 우리 R이 저항인데 내부에 따라서 저는 R로 표현할게요. 소문자 R로. 그 다음에 10개 전지의 개수를 N개로 표현하고, 자, 저항, 얘가 R입니다. 접속시켰다. 저항에 흐르는 전류, 얘가 I입니다. 4A일 때 저항, 요거죠. 요거. R은 몇 오hm?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앞에서 봤던 그림이에요. 건전지 N개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면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거는 기전력은 N배만큼 커지고 내부 저항도 N배만큼 증가한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류 구하는 공식 가져가야 됩니다. 전류 I 구하는 공식. I는 R분의 기전력 2가 되겠죠. 오케이. 자, R 합성작 넣어볼까요? 자, 전류가 흐르는 길에 있는 저항은 여기 내부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저항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내부 저항은 건전지 개수만큼 증가하는 거니까 N개 곱하기 하나의 내부 저항 N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플러스 여기 외부 저항 R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전력도 건전지를 직렬 연결하면 기전력도 증가되는 거잖아요. 개수만큼. 그래서 기전력도 N2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R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자, R에 관한 식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일단은, 요거 있죠? 요거를 위로 이렇게 올려볼게요.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I는 내려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NR 플러스 R은 I하고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서로. I분의 NE가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R이니까, R은 I분의 NE에다가 다시 NR을 넘기면 얘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넘어가겠네요. 마이너스 NR 되겠습니다. 자, 숫자를 넣으면 전류가 4A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개수가 10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전력은 몇 볼트? 4V예요. 이렇게. 그 다음 마이너스 N은 10개 곱하기 하나의 내부 저항이 얼마예요? 0.2.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거를 여러분께서 계산기 누르면 뭐 4분의 4니까 날아가면 10에서 0.2니까 2를 빼나요? 10에서 2를 빼면 8. 계산기 눌러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8ohm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항은 8ohm이다. 요거라는 거예요. 요거. 얘가 8ohm이라는 의미예요. 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정전 흡인력은 공급 전압 몇 제곱에 비례하는가? 자, 우리 정전 흡인력 공식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6번 문제는 답만 암기하세요. 정전 흡인력 기호가 F입니다. 힘이니까 F는 2분의 1
입실론 2의 제곱. 이게 공식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2는 전개죠. 우리 전위 V는 이게 전압입니다. 전위 V는 2 곱하기 R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또는 2 곱하기 D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2 곱하기 D로 할까요? 2 곱하기 D. 거리 요소니까 R도 거리 기호고 D도 거리 기호입니다. 간격 기호예요. 자, 그러면 2가 있으니까 이해관한식으로 바꾸면 2는 자, D가 넘어가면 되겠죠? D분의 V가 됩니다. 자, 이걸 넣으면 2분의 1 입실론에 요거 넣으면 됩니다. 이 대신에 D분의 V 요거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전압 제곱이잖아요. V 제곱 하니까. 그래서 정전 흡인력은 전압 몇 제곱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전압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정전 흡인력은 전압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답을 암기해서 가셔도 됩니다. 답은 1번이네요. 문제 7번 1cm당 권선수가 10인 무한 솔레노이드에 1A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솔레노이드 외부 자개의 세기는 자, 우리 7번 문제 여러분께서는 주의해 주세요. 자, 뭐가 주의냐면 일단 무한 솔레노이드나 우리 솔레노이드라는 게 뭐냐면 원통에 코일을 감은 거예요. 그래서 원통에 코일을 감았는데 동그란 거는 환상 솔레노이드라 하고 긴 거는 무한 솔레노이드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통, 이게 원통 있으면 여기에 코일을 감았다 보시면 돼요. 코일을 이렇게 많이 감았겠죠. 이 정도만 표현할게요. 자, 요거를 무한 솔레노이드라고 표현합니다. 자, 1cm당 1cm라고 준 거예요. 권선수, 이거 코일을 10번 감았다 이렇게 준 겁니다. 10번, 10턴이나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전류가 I가 1A 흐를 때 솔레노이드 외부 자개, 솔레노이드 외부라는 건 여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데가 외부예요. 이런 데의 자개 H가 얼마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자, 우리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우리 자속이 이렇게 발생하면 자속. 그런데 그 자속은 이렇게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만 발생해요. 자속은 내부에. 그러니까 이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개색이 H는 공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L분의 NI라는 공식이 돼요. 만약에 이 조건을 넣는다면 L은 1cm니까 메타로 환산하면 0.01m가 되겠고 권수가 N이니까 N 10번 그 다음에 전류가 1 이렇게 계산하면 어떤 자개값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거예요. 외부 이게 포인트예요. 자, 무한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자개세기가 이렇게 계산이 되지만 이런 외부는 자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자개는 안 나옵니다. 왜? 이 외부에는 자속이 안 가요. 자속은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만 활동하기 때문에 얘 여기서만 가기 때문에 외부에는 자속이 없다 보시면 돼. 그래서 외부라고 물어보면 자개세기는 무조건 0이 나와야 되고 만약에 이 문제에서 내부 자개세기 하면 공식 이걸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답은 0,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전위의 단위가 아닌 것은? 자, 8번 암기하겠습니다. 답만 암기. 자, 전위. 얘는 V입니다. V.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위의 단위는 요거죠. 볼트. 나머지는 암기하지 마시고 답은 3번입니다. 요 답만 가져갈게요. 볼트 퍼 메타라는 거예요. 볼트 퍼 메타. 얘도 잘 나와. 그래서 얘도 가져갈게요. 볼트 퍼 메타는 얘는 전개의 단위입니다. 또는 전기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개의 단위도 가져가야 됩니다. 볼트 퍼 메타는 전개의 단위지 전위의 단위가 아니다. 그래서 2번이나 4번 암기하지 마시고 1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전위는 V, 전압은 V, 볼트죠, 볼트. 요 1번하고 3번 정도만 암기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문제 9번. RLC 직렬 공진 회로에서 최대가 되는 것은? 자, 공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림. 자, 요게 RLC
직렬회로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 복습하는 상황에서 저항의 단위, R이 저항이죠. 얘는 오음이에요. 그 다음에 L 단위는 헨리입니다. 그 다음에 C, 정제용량 단위는 페럿이에요. 자, 헨리나 페럿을 오음, 얘랑 똑같은 단위로 바꾸려면 L 앞에 오메가만 붙이면 돼. 오메가 L. 그러면 단위가 뭐가 돼요? 오음이 돼요. 그 다음에 페럿을 오음으로 바꾸려면 C 앞에 오메가 C 이렇게 붙여주고 분의 1 하면 단위가 오음이 됩니다. 우리 정규반 수업 때 많이 했잖아요. 그죠? R, L, C에서 단위를 이렇게 바꿔준 상태에서 그러면 공진이라는 건 뭐냐? 공진은 요거예요. 오메가 L하고 오메가 C분의 1이 같아지는 거, 요게 공진이에요. 자, 오메가 안에는 오메가가 2파이 F니까 다 주파수를 포함하고 있다고요. 어떤 특정 주파수에서는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이 이렇게 같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공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같아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임피던스가 이거잖아요.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의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이게 임피던스예요. 그런데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이 같아지면 얘랑 얘가 같잖아요. 같으면 같은 거에서 같은 걸 빼면 얘가 얼마 나와요? 0이잖아요. 0. 그러면 임피던스는 원래는 유효분도 있고 무효분도 있고 임피던스가 좀 컸었는데 이 허수부가 0이 되니까 임피던스는 그냥 R만 남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직렬 공진되면 임피던스가 최저가 되는 거예요. 최고로 적어진다 보시면 돼요. 최소가 된다. 이렇게. 자,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돼요? 최대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직렬 공진 회로에서 최대가 되는 게 어떤 거냐 물어보면 전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답은 1번입니다. 문제 10번. 어떤 RL 직렬 회로에 200V 60Hz인 교류전압을 가한 결과 30도 이상이 뒤진 전류가 10A 흘렀다. 이 회로의 리액턴스는 몇 옴인가? 자, 문제 10번에서 자, 전류를 줬는데 전류가 30도가 이상이 뒤진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기호부터 써볼까요? 자, 일단 RL 직렬 회로라고 했고 200V니까 전압 V입니다. 그 다음 60이라는 건 헤르츠 주파수죠. 그 다음에 30도 얘는 위상차 세타고요. 그 다음에 10A 얘가 전류 I가 될 겁니다. 리액턴스는 몇이냐? 리액턴스 기호가 아시겠죠? X입니다. 요게 얼만데?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리액턴스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임피던스 공식 이거잖아요.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X. 그럼 문제에서 요 X 구하라는 거예요. 얼마? 이렇게. 자, 그러면 리액턴스를 구하려면 일단 첫 번째 임피던스부터 구해야 되겠죠? 그럼 임피던스 한번 구하러 가자고요. 자, 임피던스 어떻게 구한다고요? 오음의 법칙 쓰면 되잖아요. 임피던스는 I분의 V. 자, 전류가 몇 암페어? 10A. 전압은요? 200V. 그럼 얼마? 25옴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구했더니 25옴이라고 나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 그러면 임피던스는 구해졌는데 그러면 리액턴스는 어떻게 구할 거냐? 여러분이 요거 아셔야 돼. 우리가 전교반 때 엄청 했습니다. R은 유효한 성분입니다. 유효분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X는 얘는 무효분이에요. 무효분. 그러면 우리 유효분은 임피던스의 유효율이 코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유효분이 나오고 무효분은 임피던스의 무효율, 즉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무효분이 나와요. 그래서 X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요거 임피던스 20에다가 곱하기 무효율은 사인 세타예요. 사인 세타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 다시 한번 쓰면 20에다가 곱하기 사인 세타 몇 도? 30도. 이것만 해주시면 돼. 그럼 참고로 우리 계산에 누르면 됩니다. 사인 30은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20 나누기 2니까 얘는 그냥 10이 나오나요? 10. 그래서 리액턴스는 1번에 있는 1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저항이 얼마냐? R 값을 물어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R은 20 곱하기 유효율이 코사인 세타라고요.
다시 한번 하면 20 곱하기 코사인에 30도 이렇게 해주면 17.32. 10 루트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x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좀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문제 11번.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회로망을 해석할 때 전화번과 전류원의 해석으로 옳은 것은? 자, 중첩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어떤 전원, 그러니까 전화번이나 전류원이 여러 개 있을 때 하나가 있을 때를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중첩, 더해서 값을 구한다. 이런 게 중첩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전화번, 즉 자, 이상적인 전화번입니다. 이상적인 전화번이 되려면 우리 전화번의 내부 저항은 0일 때입니다. 이상적이 되려면. 자, 반대로 전류원은, 즉 이상적인 전류원이 되려면 저는 내부 저항이 무한대가 될 때다 보시면 돼. 요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요거 암기하시면 돼요. 이상적인 전화번이 되려면 내부 저항은 0. 이상적인 전류원이 되려면 내부 저항은 무한대다. 그러면 내부 저항이 0이 되려면 선과 선을 그냥 이어버린다 보시면 돼. 그거를 단락시킨다. 단락일 때 저항이 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부 저항을 무한대로 만들려면 선과 선을 그냥 끊어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선이 아니라 그냥 개방시킨다. 부하를 열어버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방시킨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전화번과 전류원을 우리 중첩의 원리를 이용할 때는 전화번을 만약에 없애려면 단락해야 되고 전류원을 없애려면 개방시켜야 된다. 이것만 그냥 암기하세요. 암기. 그래서 전화번은 단락하고 전류원은 개방한다. 이렇게 4번만 암기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계산 문제는 우리가 기사 때 많이 풀 거예요. 그때 하시고 지금은 이것만 암기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입니다. 문제 12번. 물질에 따라 자석에 반발하는 물체를 무엇이라 하는가? 12번. 자, 답만 암기할게요. 답만. 자, 자석에 반발한다. 이런 문구가 나오면 여러분께서는 반자성체 고르시면 돼요. 반자성체. 자석이 잘 만들어진다 그러면 강자성체. 그냥 자석이 된다 그러면 상자성체. 자석에 반발한다 그러면 반자성체 골라주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문제 13번. 다음 물질 중 강자성체로만 착지어진 것은? 자, 우리 12번도 자성체에 대한 문제인데 13번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강자성체. 얘는 자화가 잘 되는 거죠. 자석이 잘 되는 겁니다. 꼭 암기해야 돼요. 강자성체는 철, 니켈, 코발트.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잖아요. 수업 시간에 니, 코, 철, 망 이렇게. 그래서 니켈, 코발트, 철, 망간 요게 강자성체다. 다 암기하시고 이 중에 우리 강자성체라는 건 투자율이 그러니까 비투자율이 1보다 훨씬 큰 거잖아요. 그 중에 비투자율이 가장 큰 거는 철이다. 요것도까지 같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자성체로만 짝지어진 거는 보기 2번에 있네요. 답은 2번입니다. 문제 14번. 3ohm의 저항과 10.6mH 인덕턴스가 직렬로 흡수되는 회로에 60Hz, 500V 교류전압을 가하면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자, 기산 문제니까 기호 써볼게요. 3ohm 저항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R이 되겠고 10.6 얘가 L 값이 됩니다. 근데 밀리헬리니까 L 값은 10.6 곱하기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요 헬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렬 연결된 거고요. 60Hz 했으니까 얘는 주파수 F고요. 500V 얘가 전압 V입니다. 자, 전류 I는 몇 암페어?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저항과 인덕턴스가 직렬이니까 저항은 이렇게 표현하죠. 요게 저항. 그 다음에 인덕턴스는 코일이에요. 이렇게. 자, 두 개가 직렬 연결됐어요. 이렇게. 자, 조건은 어떻게 줬어요? 저항 R 얘가 3ohm, R은 3ohm입니다. 그 다음에 L
얘가 얼마? 10.6 곱하기 10의 말 3승. 이렇게. 헨리. 그 다음에 전압은 얘는 500V. 그 다음에 60Hz. 이게 준 거예요. 이때 뭘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흐르는 전류 I는 얼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이거 주면 여러분 첫 번째 할 게 뭐라고요? 첫 번째 할 거는 무조건 오음을 써야 돼. I는. 우리 직류에서는 R분의 V지만 교류에서는 임피던스분의 V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X고요. V, 전압은 몇 볼트? 전압은 500. 그냥 하면 돼. 전압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고, 임피던스는 어떻게 한다고요? R 플러스 J의 오메가 L. 가로 없앨게요. C 없으니까 가로 없앨게요. J 오메가 L. 잘 안 보이나? 오메가 L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전압은 500V. 그 다음에 저항은요, 3 플러스 J의 오메가는 2파이 F죠? 2파이 F 60Hz 곱하기 L 값은 10.6 곱하기 10의 말 3승.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계산기 이용할 거니까 어차피 요거를 계산기로 누르면 얼마 나올 거냐면 약 4가 나올 거예요. 4. 그럼 다시 한번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임피던스는 3 플러스 J 4분의 500 이렇게 나오겠죠. 너무 많이 했죠? 3, 4 하면 얼마 나온다고요?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하면 5 나오죠? 그래서 5분의 500. 그럼 얼마? 100A.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전류는 100A 계산되네요. 답은 3번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5번. 인덕턴스가 L1 헨리인 코일에 전류 I1 암페어 흐를 때 저장된 자기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전류를 3I1 암페어로 증가시키면 인덕턴스는 처음에 몇 배가 되어야 하는가? 자, 인덕턴스라는 건 앞에서 풀어봤죠? 코일입니다. 이렇게. 자, 이 코일에 전류가 흘러가는 거예요. 전류. 얘가 L1이고 여기에 전류 I1 암페어 흘러가면 이 코일에는 에너지가 저장됩니다. WL 저장된 에너지 그 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2분의 1 LI 제곱 줄만큼 에너지가 저장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뭐 기호를 쓰면 L1 I1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는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 값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조건을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전류를 원래 I1 암페어가 흘렀었는데 요거를 3배를 증가시킨 거예요. 이렇게 전류를 3배로 키워졌어. 그러면 에너지도 바뀌겠죠. 2분의 1 L1 여기 3I1 제곱 줄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쏠까요? 다시? 자, 3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요? 9 되고 거기다가 2분의 1 L1 I1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원래 저장된 에너지가 요건데 이거보다 9배가 커지잖아요. 이 3배, 그러니까 전류를 3배로 높여서 흐르면 에너지가 9배로 커져. 그런데 에너지는 일정하게 유지해야 돼. 그럴 때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그러면 인덕턴스는 처음에 몇 배가 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에너지를 일정하게 하려면 이 구를 없애줘야 되잖아요. 구를. 그러면 이 L 값은 처음에 얼마? 이 L1 값에 9분의 1을 하면 이렇게 9분의 1을 하면 99 없어지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우리 인덕턴스는 처음 값에 9분의 1로 해야 이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답만 암기해도 됩니다. 답은 4번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6번. 납축전지가 완전히 방전되면 음극과 양극은 무엇으로 변하는가? 자, 16번 문제 여러분께서는 답만 암기할게요. 자, 납축전지가 완전히 방전되면 음극, 양극 모두가 PbSO4가 됩니다. 황산화 납이라고 합니다. 답은 1번 암기하겠습니다.
문제 17번. 다음 그림과 같이 절연물 위에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놓았을 때 도체의 음전기와 양전기가 분리되는 것은 어떤 현상 때문인가? 이 그림은 대전체라는 건 전기를 띤 물체를 의미하는 거고 지금 얘는 대전체는 아닙니다. 얘는 그냥 절연되어 있는 거예요. 임의의 도체인데 여기에 전기를 띤, 즉 양전기를 띤 이 물체가 이렇게 접근해 오는 거예요. 접근해 오면 자, 이 도체의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이 양극, 그러니까 양전하고 가까운 쪽은 이렇게 반대잖아. 반대, 마이너스 전하가 모이고요. 얘하고 먼 쪽은 같은 전하, 플러스가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지금처럼 이렇게 대전체가 접근했을 때 얘랑 반대 극성이 가까운 쪽에, 같은 극성이 반대쪽에, 그러니까 먼 쪽에 모이는 이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정전 유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답만 암기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입니다. 문제 18번. 콘덴서 중 극성을 가지고 있는 콘덴서로서 교류 회로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자, 극성을 가지고 있으면 교류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류는 이렇게 파형이 이렇잖아요. 우리 교류는 극성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극성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플러스라고 한다면 방향이 또 바뀌어요. 이렇게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극성이 있는 콘덴서는 교류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규반에 했던 콘덴서의 구분, 요거 꼭 암기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다시 해보자고요. 콘덴서 종류에는 크게 가변 콘덴서가 있고 고정 콘덴서가 있습니다. 가변 콘덴서는 뭐냐면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가변 콘덴서고 용량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게 고정 콘덴서예요. 가변 콘덴서는 나올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습니다. 가변 콘덴서의 대표는 바리콘입니다. 바리콘. 그 다음에 고정 콘덴서는 극성이 있는 것이 있고 극성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극성이 있는 거 전해 콘덴서하고 탄탈 콘덴서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어떻게 암기했어요? 자, 유, 탄, 전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유극성 콘덴서는 탄탈과 전해 콘덴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극성은 일반적으로 세라믹 콘덴서를 많이 쓴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이 좀 암기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극성을 가지고 있는 그랬으니까 유극성에 찾으면 되겠고 유극성의 종류는 유탄전, 탄탈이나 전해 콘덴서다 보시면 돼요. 그럼 보기에 탄탄은 없고 전해가 있으니까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전해 콘덴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탄탈 콘덴서입니다. 얘네들은 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 길이가 서로 달라요. 이렇게 다리가 짧은 게 마이너스고 긴 게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극성이 있다 보니까 극성을 구분해 주는 겁니다. 어찌됐건 여러분은 유탄전, 유극성은 탄탈이고 전해다라는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답은 4번입니다. 문제 19번. 전기력선의 성질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기력선에 관한 문제 잘 나오죠? 자, 우리 답만 보겠습니다. 우리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에 존재한다. 이거 잘 나와. 그래서 지금 이 그림처럼 전기력선은 만약에 이게 도체다. 그러면 도체 표면에서 나오는 거, 표면에서. 이 내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부에 존재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으니까 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우리 전기력선은 양전하에서 나와서 음전하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에서 나와서 음으로 이동한다 보시면 되겠고 표면에서 나올 때 이렇게 수직으로 나오는 거다 보시는 거 아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문제 20번. 다음 중 피상전력의 단위는 어느 것인가? 자, 20번도 잘 나오는 문제니까 꼭 암기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력의 종류는 피상전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효전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효전력 있죠. 이렇게 전력의 종류 3가지 암기하십니다. 우리 1번 얘는 와트라고 읽어요. 와트. 얘가 유효전력의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바. 얘가 무효전력의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볼트 암페어라고 표현하는데 얘가 피상전력의 단위예요. 4번은 참고 전압 단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피상전력 물어봤으니까 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고 유효전력하고 무효전력도 물어보는 거니까 같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 제3회 전기기능사 필기 보고 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